요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바닥 짚고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단지는 얼마 이상 올랐고 어느 단지는 얼마 이상 올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리스크는 결국엔 부채 리스크예요. 부채 리스크인데, 주택담보대출 부채 리스크, 이거는 영끌족들의 부채 리스크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부채 리스크, 이게 전세입자들이 맞을 수 있는 리스크이죠. 근데 그 리스크는,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진 않죠. 웬만하면 전세 사기 같은 거 안 터지면. 그렇다면은 그 리스크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전세 보증금이라는 부채를 받은 갭투기꾼들에게 리스크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집값을 어느 정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이게 MB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전세 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받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던 이유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풀면서 금리가 낮을 때 전세가 폭등이 일어났는데, 지금 바닥 짚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분께가 계속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특히 코로나 때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차라리 집 사자, 그 여파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때 영끌 벼락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상승론자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장이라도 집 사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불안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역전세 난이 해소가 되나?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전세 상승 거래 속속, 이런 기사가 떴고요.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예시로 든 아파트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반포자이 전용 5구. 이게 작년 8월에 5억 7,403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지금 6억 273만원이니까 가격이 오른 거다. 또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위가 6억 5천에 거래됐는데, 요거는 2년 전 안 찼죠? 그러면서 지난 26일 4억 6천에 거래된 것보다 올랐다. 아니, 1, 2주 사이에 오른 거는 저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래힐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2억 상승했는데 4일 만에 3억 8,640만원이 5억 7천만원에 계약이 됐다. 그래서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해봅시다. 반포자이 5구, 잠실주공 5단지 8위, 그 다음에 고래일 5구. 그래서 반포자이부터 보시면요, 자 6억 273만원 이 거래가 하나 있고, 그 전에 21년 8월에 5억 7,403만원 이 거래가 있는데요, 요것만 비교를 해봐서 그렇죠, 그 당시에 10억 5천 거래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13억 3천 거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3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오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오는 것은 장기 전세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얘가 확실히 장기 전세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3억 3,798만원 이게 장기 전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뭔가 그런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보통 계약은 1,000만원에 100만원 단위까지 끊어요. 저런 식은 특기사항인 거죠. 그리고 8월 다른 거래들 보면요, 갱신이 10억 5천, 그 다음에 10억, 9억 3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보면은 아까 고래힐이나 혹은 잠실주공 5단지 며칠 만에 올랐다, 그럼 며칠 만에 4억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굳이 이걸, 왜냐면은 131동 3층 요게 겹치니까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시에도 굉장히 싸게 거래됐으니까 2년 뒤에 오를 수가 있지만, 당시에 정가로 거래했다는 것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실주공 5단지 4억 6천에서 6억 5천으로 올랐다 며칠 만에. 그런데 그 전에 6억 8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3천만원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 자체가 8월의 다른 계약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찝을 때 아예 6억 5천 빼고 6억 8천에서 5억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자꾸 기사를 쓴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르는 추세가 아닌데. 자, 고래일 봅시다. 요게 제일 악질이죠. 3억 8,640만원에서 5억 7천으로 나흘 만에 올랐다. 요거였죠. 얘에서 얘로. 근데 얘 장기 전세예요. 장기 전세랑 일반 거래를 비교해 놓고서 가격이 올랐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 전에 거래했던 것들이 6억 3천, 6억 갔다가 5억 7천으로 떨어졌다. 즉 거래 때마다 3천만 원씩 떨어진다. 완벽한 팩트죠. 이게 장기 전세보다 올랐으니까 올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사다. 즉 저런 기사들은 제대로 팩트체크도 해보지 않고 기사를 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한 지표만 뽑아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전세가 오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규 보증금 하락에 서울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전세값 격차가 줄었다.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값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계약 보증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가격차가 줄었고, 이거는 최고 최저지 갱신이냐 신규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중 가격 생긴다 했을 때 갱신하고 신규를 비교했었죠. 근데 왜 요즘은 갱신하고 신규 비교하지 않고 최고 최저를 비교를 하느냐. 요거 한번 짚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계약 보증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 보였지만 반등해서 회복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규가 진짜 하락세가 멈췄냐? 그 다음에 갱신이랑 신규랑 비교했을 때 아직도 신규가 많이 높느냐? 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야 되죠.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전세가가 굉장히 신규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중 가격이 생긴다 그랬죠. 갱신 때문에 이중 가격이 생겨서 그게 지표에 똑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갱신 가격이 더 높다면 신규보다 라고 한다면 재작년 거래됐던 전세 거래에서 집주인이 아직도 많이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 조금만 낮추자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의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평균보다 높게 거래되는 갱신가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야지 전세가가 오르는지 아니면 착시 현상인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갱신이 더 비쌉니다. 단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자, 아까 봤던 반포자이 보시면은 신규가 13억 4천이고 갱신이 16억, 17억 이렇게 된 거죠. 갱신 거래가 3, 4억 가량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요. 요게 전세가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갱신 가격이 역전세가 났느냐 안 났느냐를 따져보면 답이 나오죠. 이거 두 개 다 기존 전세가는 22억이었습니다. 또 자, DH 자이개포 일원동에 있는 거죠. 여기 역시 서초, 그 다음에 강남 뽑아봤어요. 자, 갱신 11억, 10억 7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규 거래 보시면은 요 3억짜리는 제외하더라도 10억, 9억 5천, 9억 7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참고적으로 요 11억 5천은 갱신인지 신규인지 아직 데이터 안 떴습니다. 그래서 8월 거래만 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요것도 지금 갱신 거래가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 역전세가 나고 있죠. 12억 3천에서 10억 7천으로 떨어졌다. 근데 주변 평균 전세 시대보다 높게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 11억이었는데 집주인이 배째 안 돌려줄 거야, 연장할 거야 말 거야 해서 11억으로 갱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단지죠. 자, 레미안 블레스티 여기도 보시면 갱신이 9억 7천이고 신규가 8억 5천입니다. 갱신이 더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요것 역시 기존 전세가가 9억 7천인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포 주공 7단지 이런 데 봅시다.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83에서 거래가 두 개가 있는데 신규는 4억 5천이고 갱신은 5억 2,500이에요. 그리고 역시 5억 2,500에서 깎아주지 않고 갱신이 됐다. 그러니까 역전세가 낮거나 아니면 안 깎아주고 버텨가지고 고가 전세로 책정이 되든가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자, 성원 대치 2단지 아파트 여기 보시면 갱신 한 건 있죠. 3억이고 신규 3억 2억 9,200 역시 갱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대치 3동 여기도 보시면은 5구에서 신규 6억 9천 나왔고요. 갱신은 5억하고 7억 2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갱신은 7억 5천 6백에서 7억 2천으로 역전세가 났는데 신규 6억 9천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가락 금호 아파트 여기 보시면 갱신은 8억 5천에서 6억 5천으로 거래가 됐고 신규는 6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 갱신이 더 비싸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편에서 마포 너무 강남한 것만 했으니까 봤을 때 역시 갱신 11억 5천에서 10억 5천으로 거래가 됐고 신규는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답이 나왔죠. 첫째, 갱신 거래가 신규 거래보다 비싸다. 그리고 둘째, 갱신 거래가 신규 거래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부분은 역전세가 났고 일부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그것은 집주인이 갱신 시기가 돼서 전세가가 떨어졌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금 전세 상승이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유리한 자료만 뽑아서 그걸 가지고 단지에 대해서 호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간 상황은 지금은 신규보다 갱신이 더 높은 상황이다. 2년 전에 비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 기저효과로 인해서 갱신과 신규의 이중 가격이 생겼는데 임대차 한복 때는 신규가 튀고 갱신이 멈췄다면 지금은 신규가 떨어졌는데 갱신이 안 떨어지면서 이중 가격이 형성돼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여기까지 다 팩트 체크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아파트 말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어때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빌라는 전세 구하기 힘들어 죽습니다. 전세 거래는 35,4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급감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록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거래가 73%에 달한 거예요. 왜냐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불안감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작년 이맘때쯤에 전세가가 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갱신하는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신규보다 높게 거래를 해서 나오는 지표다. 그리고 B아파트는 개박살이 나고 있다. 그럼 전세가가 지금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할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 박살을 나는 폭이 정부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억눌렀기 때문에 그만큼 덜 떨어질 뿐이지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과 금리와의 관계. 자, 요거 차봉 기자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 기자 같지 않은 분이고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라이트하우스는 인구 감소만 가지고 집값 하락을 이야기를 한다. 즉 우리 영상 안 보고 이야기를 쓴 거죠. 근데 그분이 기사를 띄운 거예요. 금리 제로 땐 이론적으로 무한 상승 가능하다. 금리가 0%라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 갭투기가 왜 많이 생겨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으면 무한 상승 가능하죠. 집주인이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빌려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왜? 일단 이자 안 나니까. 그런 것처럼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대출이 감소하고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월세 대비 전세가와 월세 대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사화하고 계신데요. 저거 2020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예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서 전세가가 올라간 거다. 근데 이 저금리 상황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를 일단 저금리로 내린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돌발 사태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이고 이것은 금방 다시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상승론자들이 많이 주장했던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값은 대출로 뛰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서 올라간 상황인 거고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불러와서 집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거 2020년, 2021년에 저희가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유튜브까지 운영하시는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의 차봉 기자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거짓된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고 저거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본인이 폭락론자라고 무시하던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다 예측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부분은 보도를 안 해주세요? 기자라면은 기자답게 올바른 이야기를 팩트를 전해야지 우리가 무슨 인구 감소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거짓 기사 퍼뜨려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로 공격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전세 가구 이자 부담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월 평균 20만원 20만원 얼마인데 한 달에 20만원 월세가 얼마인데 한 달에 20만원 가지고 자 2분기 전세 가구 월 평균 이자 비용은 21만 4천원으로 뭐 20만원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6천원 늘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전세 가구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작년 이맘때쯤이 전세 대란 난다고 그랬는데 역전세 대란이 났던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딱 직전이죠. 떨어지는 거는 그 전부터 떨어졌고 그리고 왜 20만원 밖에 안 나오느냐 요거를 보셨을 때
자가가구 표본에는 전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없는 가구가 더 많이 포함됐다. 여기서 더라는 말을 보면은 전세가구에도 대출이 없는 가구들이 포함이 많이 돼서 평균을 낼 때 저렇게 떨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막 진짜 부담이 큰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전세는 크게 두 가지죠. 이제 막 20대 청년들 월세보다 싸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 잔뜩 받아서 전세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갱신하려고 그러니까 전세금 받고 나가서 이제 월세로 다시 가고 싶죠.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전세자금 대출 풀리기 전에 그때부터 현금으로 전세를 사셨던 분들은 그냥 전세로 계속 사는 거니까 그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없는 거고, 이런 차이인 거고. 어쨌든 저 기사에서 팩트로 하나 볼 수 있다는 건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매매가는 금리 오른 만큼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면 아직도 집주인이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저렇게 작년 대비로 많이 올랐다는 것은 더 떨어져야 될 전세가요 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이것은 시간 여파를 두고 천천히 나올 것이다.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인데,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계속 그 한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갭만큼 떨어지는 건데, 그만큼 지금 집주인이 안 돌려서 요만큼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저 갭만큼은 꾸준히 떨어진 다음에 금리랑 맞는 부담이 됐을 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기에 금리 내린다고 해서 전세 다시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즉 지금 전세 금리는 계속 그리고 오른 상황이고, 보시면 심지어는 버팀목이 전세자금 대출, 국가에서 내준 전세자금 대출이죠. 버팀목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 버팀목이라고 또 나왔는데 이거 기자가 잘못 친 거죠. 디딤돌이겠죠. 디딤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보장했던 고정금리였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3에서 1.6으로 올리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다? 국가에서 지금 보장해줬던 금리도 다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지금 시중금리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소리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주인도 보증보험 가입 시켜준다. 세입자가 가입 가능했는데 이제는 임대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사실 저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는 집주인이 내고서 집주인이 가입해야지. 왜? 내가 돈을 못 돌려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데 돈을 못 돌려줄 상황이다. 담보대출을 받아요. 전담포 가서. 근데 못 돌려줄 것 같은 사람이 담보를 일단 받았는데 이 담보 가격도 떨어질 만한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을 말해. 그러면은 보증인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인 데리고 오는 게 돈 빌려주는 전담포가 데리고 와요? 돈 빌리는 채무자가 데려와요? 당연한 거예요. 채무자인 집주인이 가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저런 조치가 나올 정도라는 거지, 저런 식으로라도 높은 전세에 들어오세요라고 임대인들이 가입해서 끌어들여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정부에서 아직도 역전세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됐다고 지금 벌써부터 역전세난이 끝났다고 전세가 바닥 찍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 팩트 보면 답 다 나오죠. 갱신거래에 의한 착시, 그리고 언론의 거짓말,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금리, 심지어는 국가에서 보장하던 그 금리마저도 올라가고 있고, 역전세난을 대비해서 임대인마저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역전세를 대비하는 거냐, 전세난을 대비하는 거냐. 잘 생각해보시면 답 나온다. 하반기에, 그 다음에 내년에 전세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